동해창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우입니다. 오늘 훼손지 복구 사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훼손지 복구 사업 내용을 방송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양주 훼손지 복구 사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지역, 예상지역 분석.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1편을 못 보신 분들은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제 방송을 하면 혹시 이동우 창구 TV는 찌라시 가지고 방송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절대로 찌라시 가지고 방송을 하면 안 되겠죠? 이 방송을 위해서 지금 제가 전화통화했던 공무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LH, 경기도, 남양주, 이렇게 이 많은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훼손지 복구 사업, 사업지 위치는 결정 난 건가요?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 훼손지 복구 사업의 위치는 결정이 났을까요? 아니면 지금 결정을 하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확정이 됐습니다. 위치는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위치는 누가 결정할 것이냐? 위치 결정은 남양주시와 LH가 협의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즉 중도의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중도의라는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약자인데 중도의 심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위치가 확정이 됐으니까 심의가 완료했겠지요. 그래서 훼손지 복구 사업 사업지 위치는 결정이 났다. 그럼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뀔 가능성은 없지만 바뀌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왜? 중도의 심의 다시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도의 심의까지 완료가 된 걸 다시 바꿀 만한 결정적인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러니까 바뀔 만한 내용이 좀 있어야 되겠죠. 모두가 이제 공무원들이 공감 가는 그런 바뀌어야 되는 결정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위치는 확정됐다는 거예요. 자, 다음 나가겠습니다. 훼손지 복구 사업 업무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자, 그러면 훼손지 복구 사업은 그럼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자, 조금 전에 말했던 중도의 심의 완료됐다.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결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도시계획시설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 업체를 선정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업체를 선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용역 업체는 결정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남양주시 LH 사업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훼손지 복구 사업 수용 언제 발표하나? 즉 주민들이 내가 훼손지 복구 사업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언제 알 수 있느냐? 자, 수용 발표 언제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전문 용어는 주민 공람을 언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주민 공람은 언제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 올해 말에 할 것이다. 저도 지금 전번 영상에서는 올해 말에 할 것이다. 원래 올해 말에 할 예정이었었죠. 그런데 제가 LH라든가 경기도 이렇게 통화를 해본 결과 올해 말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22년 중반 쪽에 힘을 싣습니다. 항상 뭐든지 발표가 늦춰지면 늦춰지지 땡겨지진 않잖아요. 22년 중반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었었어요. 자, 도시계획 시설 인허가 용역팀이 결정이 나면 그 업무 범위에 주민 공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상되는 면적이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남양주에 도대체 예상되는 면적은 첫 번째 시간에 말했던 50만 평, 70만 평 도대체 몇만 평이 유력하느냐? 예상되는 면적 한번 보겠습니다. 보존 부담금 제도가 있으나 경기도에서
복구 사업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시 복구 사업 계획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다라는 설도 있었고요. 50만 평이 유력하다. 50만 평이 거의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만 평이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왕숙 1, 2지구의 총 면적이 34만 3천 평입니다. 여기에 15%를 갖다가 산정을 해보니까 약 50만 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하면 남양주시의 훼손지 사업지 신청 면적은 39만 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지 사업지가 39만 평, 그리고 그린벨트 건축물이 있는 것을 수용해 둘 게 50만 평. 여러분 계산이 좀 잘 안 쓰죠? 그런데 조금 더 영상을 뒤편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훼손지 정비사업 창구는 포함이 되는지, 혹시 재척시킬 가능성은 있는지, 저는 통화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했었죠. 훼손지 정비사업은 정비를 한 거 아니냐. 30%를 녹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훼손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훼손지를 정비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또 복구하라는 것은 법이 상충되고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충분히 하니까 그분들도 이해를 하더군요. 물론 이제 제가 주민대표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저를 설득을 시키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자, 좀 더 내용을 보시죠. 포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으나 남양주시에는 훼손지 창구 분포가 아주 알박기처럼 많이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복구사업지에 도시공원, 녹지 계획이 있는데 재척은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복구사업지에 크게 뭐 10만 평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도시공원을 하기로 했는데 가운데 창구 있다고 그걸 재척시킨다. 그러니까 거기만 빼고 나머지를 수용을 한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남양주시 건축가 이 문제점 충분히 알고 있어서 국토부에 계속 확인 중입니다. 자, 복구사업은 몇 것이 선정이 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복구사업이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평 이상이면 복구사업 대상지가 되는데 만약에 3,000평씩 계산을 한다 그러면 몇 군데를 해야 돼요? 50만 평이면 제가 봤을 때는 170군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질 않고 큼직큼직하게 합니다. LH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지 창고, 그린벨트에 있는 건축물이 포함이 되긴 되지만 그러나 비훼손지 50%를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게는 국토부의 허가를 맡으면 비훼손지 7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밀집되어 있는 것이 불리하긴 하지만 밀집되어 있고 비훼손지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너무 대로변이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 뭐 밀집되어 있으면 무조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비훼손지가 많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우리 창고가 포함되는 어떤 예상되는 면적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논밭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만 평 중에서 가장 크게 선정된 사업지가 몇만 평이냐고 내가 되게 물어봤습니다.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제가 이제 너무 사정을 하니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 왕숙지구 담당자가 20만 평짜리가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20만 평짜리가. 20만 평짜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도시 연접에.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연접이라고 그러면 왕숙 2지구와 1지구와 신도시 연접이라고 그러면 가장 유력한 데가 산흥, 배양리, 송정리 뭐 이런 쪽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제 생각입니다. 분명히 20만 평은 반드시 있고 신도시 연접이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경기도시 보따리에서 그림을 이쪽 저쪽 다 그려봤는데 아무튼 20만 평이면 무지막지합니다. 크기가 20만 평이 있어요. 그리고 최소 면적, 그러니까 복구사업의 최소 면적은 1만 제곱미터 3,000평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더 큰 단위로 가는 걸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복구사업지는 총 5, 6개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평 하나는 분명히 있다라는 귀뜸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한 뭐 5개에서 6개로 나눠진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만 평짜리 큰 거 하나가 있고 한 8만 평에서 11만 평, 그러니까 7만 평에서 한 12만 평짜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6개의 사업지가 발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최소 면적 3,000평짜리가 한 100개, 200개라고 하면 훼손지 정비 사업을 재척시키면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훼손지 창구를 빼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감을 했고요. 자, 그런 훼손지 비율은 정비사업 대상지 포함 큰 변수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비훼손지는 50%까지 가능하고 국토부 승인 시 70%까지도 가능합니다. 훼손지 비율이 낮아질수록 정비사업 대상지 면적과 반비례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LH는 사업성을 따져야 되고, 그리고 또 국토부나 이런 것은 복구사업 취지를 좀 따져야 될 것이고, 남양주시는 환경이라든가 유치, 도시계획, 도시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유치 이런 것들을 좀 따질 텐데, 지금은 LH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LH의 사업성이 많이 따진 것 같아서 창구가 밀집도 돼 있지만 밀집되어 있는 그 옆에 있는 논밭도 많이 수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영상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남양주시 추가 수용은 그린벨트 50만 평은 있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린벨트 건축물이 있는 토지 약 한 8만에서 20만 평 단위의 5개에서 6개 정도가 결정이 날 것이 유력합니다. 훼손지 접수 창구, 미접수 창구, 건축물, 주택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훼손지 접수된 창구도 포함이 되어 있고, 훼손지 접수하지 않은 뭐 18년도, 19년도 창구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건축물, 그러니까 주택까지도 다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공람은 올해는 없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 중반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왕숙 신도시 관련 복구사업 면적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진건 뉴스테이라든가 추가로 수용된 복구사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는 지금 이 영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용이 될지, 아니면 거기는 그냥 그 보존부담금으로 대체를 할지, 아니면 황금산 미집행공원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50만 평은 왕숙 신도시 복구사업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 하남 아직까지 주민공람 안 했습니다. 네. 자, 훼손지 사업 신청자 빠른 행위 허가득이 유리하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훼손지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은 빨리 내년 중반 전에 행위 허가득을 해버리고, 그리고 기부채나 발 것도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리고 착공계도 미리 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훼손지 정비 사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복구사업 꼭 피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복구사업에 들어갔을 때 저희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주민들이 정말 대장동처럼 헐값에 뺏기고 그 이득금을 나눠 갖는 걸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보는 그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이동우 사무국장, 그리고 저는 이동우 창의TV, 그리고 또 밴드 리더 이동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